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컨텐츠의 내용은 X 프로젝트라고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 시즌에서는 그 엑셀과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주 단위 이제 캘린더 만들기를 할 건데요. 현재 시즌에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그 엑셀과 이제 DB를 활용한 주 단위 캘린더 만들기가 주된 그 타이틀이 될 거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컨텐츠 내용이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 하면은 일단 그 X 프로젝트의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셀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그 주 단위 이제 캘린더를 제작하게 된 그 이유, 그리고 얘가 활용돼야 되는 그 실질적인 그 현장,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설명도 같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선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시즌 1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대략적인 그 에피소드 순서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X 프로젝트의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X 프로젝트의 진행 방향은 아마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베이스, 이제 러닝이라고 하죠. 이제 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이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그 목표 의식을 뭘 만들겠다 하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하나하나 그 과정에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그걸 그렇게 진행하고 그렇게 코딩하고 그런 순서를 잡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향후에 어떤 그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은 이런 방향으로 같이 설계를 하고 실적인 구현을 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걸 테스트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 프로젝트 진행하는 스킬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걸 제가 이제 제 개인이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요새 지금 핫한 아이템인 챗 GPT를 이용할 겁니다. 일종의 이제 미리 학습된 어떤 그 대화형 이제 채팅 로봇인데, 제가 한번 써보니까, 굉장한 특히 코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챗 GPT라는 영역이 코딩 하시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코딩에 대해서 어떤 그 신텍스나 스테이트먼트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문법적인 문제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뭘 만들 것인가, 그러려면은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는 그 사전적 지식이나 설계 기술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코딩을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진화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만 잘 한다면 아마 프로그램이 거의 100%는 아니어도 80, 90% 완성된 그런 코딩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 개발자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그 코딩을 다시 정제하는, 리디파인하는, 그 다음에 다시 리팩토링이라고 하죠. 코드를 좀 더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역할에 이제 기술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코딩도 가능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챗 GPT를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진행을 하면서 이 코드를 설명하고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연을 할 건데, 왜 코드를 그렇게 짰고 왜 그런 단계의 코딩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코드 설명, 그다음에 동작 시연도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할 게 이제 실제 이제 동작을 하다 보면, 그게 동작이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동작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원인이 뭐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디버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버깅 그 방법이나, 그 다음에 각종 그 변수나
함수의 결과값을 조사해보는 조사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 팁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실제 디버깅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디버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디버깅의 요령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엑셀과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그 주차별 달력을 그 주제로 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그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한 7, 8개월 정도, 중견기업, 그러니까 한, 연간 매출이 한 7, 8천억 정도 하는 굉장히 탄탄한 중견기업의 TCM이라는 그 서플라이 공급망 체인 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세스에 대한 기업 활동의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그 컨설팅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로 주제가 구매에서부터 생산 활동까지 해서 고객에 납품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어떤 물류 흐름에 대한 그 프로젝트인데요. 이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 이게 기업이 이제 이렇게 말로만 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을 그 템플릿 형태로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계획을 잡고 공급망 계획을 세워서 실제 현장 생산 현장에 필요한 그 작업이 진행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주차별로 가용성 점검을 한 다음에 얘를 가져오는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주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구현 도구로 일단 그 어떤 일종의 템플릿 형태로 엑셀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저는 그 어찌 보면 IT 전문가로 보면은 엑셀 전문가는 아닙니다. IT 전문가인데, 기업이 그 SCM 관련 그 사용 툴이 없다는 가정하에 엑셀로 먼저 어떤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그냥 어떤 매크로 형태로만 진행을 해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느낀 게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쓰다 보면 엑셀이라는 데 보면은 여기에 각종 이제 매크로 형태로 이 작업을 자동화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여러 가지 그 장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이제 장표 데이터가 가공이 돼서 어떤 새로운 또 장표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런 그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장표 데이터가 일 개인의 어떤 자료이면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게 여러 부서가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영업 부서에서는 어떤 수요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이 수요 계획이 집계가 되면은 얘를 가지고 어떤 자원 관리하는 파트에서는 얘를 가지고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 이 공급 계획이 수립되면은 이제 제조 현장에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 계획으로 이게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은 어떤 장표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쭉 영업에서부터 영업 부서에서부터 이제 이 수요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되는 게 각 그 원자재나 원료가 제때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용성 점검이라는 게 있죠. 가용성 점검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각종 구매팀, 각종 이제 이 자원을 구매하고 조달하는 이런 팀들의 또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부서, 어떤 구매팀, 어떤 생산부서에서 전사적인 부서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 엑셀 장표는 굉장히 표면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장표 그 자체가 옮겨 다니지 않으면은 그 데이터를 완성해 갈 수 없는 그런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여러 부서가 동시에 동일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엑셀 데이터의 어떤 매크로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매크로 작업을
VBA라는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엑셀에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비주얼 베이직으로 그 어떤 그 비즈니스 로직이나 어떤 절차를 코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 VBA를 가지고 실질적인 전체 부서가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데이터가 변형이 되고 걔가 가공되는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작업이 진행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게 어떤 작업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영업부서에서 어떤 가용성 점검을 위해서 각종 구매부서까지 그 다음에 어떤 공급계획이 작성돼서 이제 생산부서까지 가는 이런 그 흐름이 시퀀스하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우리가 이런 것을 시퀀스라고 하는데 시퀀스하게 발생하게 되면은 작업의 순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 어떤 한 부서가 정상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딜레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주 단위 이제 롤링을 해야 되는데 주 단위로 계속 데이터를 계속 가공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가공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비주얼 베이직으로 자동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그걸 수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그러니까 통합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작업이 진행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엑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옮기는 그런 과정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얻었던 지식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전에 준비를 하거나 미리 사전으로 미리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 필요하다면 일단 그 엑셀을 어느 정도 핸들링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본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실습을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는 엑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참고로 제가 쓰는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오피스 365 버전을 월 9,900원을 주고 라이센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엑셀에 이제 제가 버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엑셀에 쓰는 각종 함수들이 버전에 따라서 동작하기도 하고 동작하지 않기도 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엑셀 버전은 오피스 365 버전을 쓰면 더 좋고요. 제가 챗 GPT에다가 현재까지 이제 발표된 엑셀 버전에서 설명해 주라고 했더니 아마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로 여러 가지 버전을 발표를 했는데 1985년 그 최초 버전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엑셀 365 버전까지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엑셀이 가장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가지고 있으면 엑셀 XP부터 아마 엑셀 19, 그다음에 엑셀 365 이게 오피스 365 버전입니다. 이 버전까지의 이 사이에 있는 엑셀 버전 여러분들이 쓰고 있을 확률이 큰데요. 저는 가능하면 그래서 최소한 버전을 엑셀 2016 버전, 엑셀 2016 버전의 이 엑셀 이후 버전을 가지고 같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챗 GTP에다가 엑셀 버전에 대한 쿼리를 한번 날려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봤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챗 GTP에다가 물어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엑셀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로 저는 그 MS사의 SQL 서버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엑셀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로직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은 VBA,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예, 엑셀에서는 그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엑셀에 이제 인베디드 돼 있는 그
개발 언어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MS SQL 서버를 가지고는 일단 이게 상업용이 아니면은 그 MS SQL 서버를 구글링을 해갖고 찾아보면은 그 인스톨 버전들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이 아니면 얼마든지 그 테스트 개발자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MS SQL 서버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MS SQL 서버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MS SQL 서버에서 어떤 제가 비즈니스 로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 저장 프로시저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름은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가지고 그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것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기본적인 그 프레젠테이션 레벨에 하면은 엑셀과 VBA 이게 이제 이거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할 거고, 이 서버 쪽에서는 이 DB는 SQL 서버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그 업무 규칙에 대한 구현은 그 저장 프로시저.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제 미리 그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일단 엑셀에 대한 편집 기술, 그다음에 비주얼 베이직에 대한 언어에 대한 신텍스,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고요. 없더라도 저하고 같이 대략적인 흐름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스트럭처 쿼리 문장을 이용해 갖고 어떤 배치 형태의 그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서버의 비즈니스 로직이 변경되는,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는 그 3티어 상계층 구축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드릴 건데요. 이 정도 이제 사전 지식이 있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 따라오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다음에 이제 대략적인 그 에피소드가 어떤 정도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SCM 그 체계 구축이라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엑셀 화면 설계, 그다음에 그 ISO 기준의 그 주차, 이 주차는 파킹의 주차가 아니라 위클리 넘버의 1주차 뭐해서 52주차 뭐 이런 주차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일 뭐 이렇게 요일의 순서가 ISO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주 단위로 뭐 일주 앞으로 뭐 일주 뒤로 이런 그 아이콘을 이용해 가지고 캘린더, 주 단위 캘린더가 롤링되는 이동하는 함수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쓸 캘린더인 경우는 공장 나름대로 휴일이 따로 있죠. 뭐 플랜트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공장 전체를 셧다운 시켰다가 살리기 한 거라든가, 아니면 공장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체 부서가 이제 동시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휴가를 같이 쓰죠. 그래서 팩토리 캘린더를 만들어 놓고 얘가 그 해당 그 달력에, 그 주차 단위 달력에 어떻게 그 휴일 표시를 하는지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실제 어떤 그 주차별로 어떤 작업 스케줄이라든가 작업 부하가 있다면은 그 부하율을 관리하고, 그 작업 단위가 부하율, 작업 진행 순서가 캘린더에 어떤 형태로 표시가 될 건지 하는 것을 이 간트 차트 이 형태로 보여주는 아마 그런 작업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일종의 그 엑셀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쓰고 데이터베이스는 MS SQL 그다음에 어떤 그 내부의 비즈니스 로직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쓰는 상계층을 쓰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전체 과정을 시즌 1에서 한번 보여주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영상의 내용은 두 번째 에피소드인 SCM 체계 구축에 대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엑셀 화면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IS의 주차의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